대표님 예측이 다 맞았습니다. 뭘 다 맞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어떤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뭐 반등했다, 반등해서 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의견이 좀 분분하죠. 제가 이걸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확실하게 아래쪽으로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간단한 예를 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동산을 공부하시거나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는 제가 할 이 이야기로 인해서 정말 떠들썩합니다. 작년에 청담동에서 평당 2억 원을 넘게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뭐 초반에는 좀 되는가 싶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2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바로 그 땅이 지금 공매로 나왔습니다. 진짜 웃긴 건 공매마저도 이게 3번 정도 유찰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2263억 원이던 그 최저 입찰 금액이 1650억 원까지 낮아져서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한 613억 원 정도 낮아진 거죠. 대략 처음 나왔던 가격 대비 25% 정도 낮아진 거죠. 이 땅에는 원래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으로 아파트 25세대, 오피스텔 20실 이렇게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하이엔드 아파트 이런 걸로 돈을 정말 왕창 벌어보고 싶어서 호텔을 사들여서 그 호텔 땅에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인허가를 받아서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지으려는 시행사들이 아주 많았죠. 그런데 그런 계획이 2020년까지만 해도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뭐 땅을 못 산 시행사 입장에서는 안타까워하고, 땅을 산 시행사는 내가 승자가 된 것 마냥 즐거워했죠. 왜냐면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고 더 비싼 가격을 불러서 계속 땅값이 올라갔을 때 다른 시행사는 못 샀고 내가 샀기 때문에 승자의 우월감 같은 거에 빠질 수 있었겠죠.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위험하다. 위험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2020년까지만 해도요, 부동산 거품이 거품인 줄도 모르고 막 달려들던 시기이기 때문에 분양만 하면 완판이 됐고, 또 내가 또 분양을 하면 또 완판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가는 그동안 번 돈 다 날리고 쪽박 찰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쪽박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곳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땅값 버블도 꺼지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죠. 그런데 부동산 버블 시기에는 주거용만 지으면 분양이 완판되니까 개발계나 한 시행사 입장에서는 너도 나도 땅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땅값이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천정부지로 막 치솟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땅값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강남구 청담동에서 공매로 나온 이 땅은요, 시행사가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520억 원이라는 브릿지론을 조달했죠. 그러니까 이 브릿지론이 뭐냐면 땅값을 지불하거나 또는 운영자금을 쓰기 위해서 쓰는 돈이 브릿지론이에요. 이 PF 대출로 가기 전에 다리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브릿지론이잖아요. 대다수의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브릿지론으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그때 증권사 같은 곳에서 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게 되는데, 이 돈으로 브릿지론으로 빌린 돈을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본 사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땅이 공매로 나온 겁니다. 공매로. 왜 못 들어갔냐? 여러분 저희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 왔잖아요. 건축비가 올랐어요. 그리고 고분양가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팽배해요. 그리고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이 공매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 공매가 한 번 더 유찰이 된다고 하면 최저 입찰 금액이 1,500억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브릿지론에 참여했던 금융회사의 손실이 이거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부동산 PF 부실도 큰 뇌관이 될 수 있지만 PF 대출로 넘어가기 전 브릿지론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사업지가
강남 땅에만 지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지금요, 분양을 하고 땅을 파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기를 연장하는 그런 브릿지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에 허덕이다가 부실이 언제 터질지 몰라서 겉으로는 좀 태연한 척하지만 사실은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PF발 뇌관도 문제겠지만 PF발 뇌관이 가기 전에 브릿지론발 부동산 대출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이미 현실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로 나오는 거죠. 이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그 얘기, 남들이 서로 달려들 때, 그때가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빠져나올 때라는 거. 그런데 시행사들은 그러지 못하고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분양을 하면 잘 될 줄 알고 21년 고가에도 땅을 막 샀던 거예요, 경쟁적으로. 이걸 지금 IMF에서 최근 금융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PF 대출의 구조는 위험하다라고 정확히 콕 찍어서 경고를 했는데, IMF에서조차 우리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다는 것은 이제 임박했다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 청담동 말고도요,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고 있죠. 공매로요. 시행사들은 분양을 해봤자 지금 분양이 안 되니까 인허가 절차를 뒤로 또 뒤로 이렇게 연기를 하죠. 그러니까 PF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허가 절차를 뒤로 미루고 분양을 늦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뒤로 미룬다는 것은 이자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브릿지론 이자가요. 둘째는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나중에 시행사의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인데, 이익을 보려면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더 나간 이자분을 메꾸려고 더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면 이게 분양가가 올라가면 분양이 되겠습니까? 올해는 이제 분양이 안 되고 내년엔 다시 분양이 될 거다 라고 한다면 내년엔 분양가가 더 올라가겠죠. 고분양가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과연 내년에 분양이 될까? 초고분양가일 텐데요. 그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분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사, 캐피털사, 저축은행의 브릿지론 대출 잔액이 얼마냐면요, 21조입니다. 약 1년 전, 그러니까 부동산 호황 끝물에 대출받은 브릿지론들이 만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금융권 관계자들이 저한테 귀뜸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지역인 서울 강남, 용산, 서초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알짜 땅들이 줄줄이 공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를 보니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좋잖아요. 거기에 어느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1499평이에요. 2021년 6월, 그러니까 땅값이 최고가일 때 시행사가 땅을 샀죠. 그런데 지난달 31일부터 공매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7번 유찰 끝에 겨우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낙찰가가 1497억 원인데요. 최초 감정가액이 얼마였냐면 2819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의 주인이 교체된 거예요. 경매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낙 입지가 좋고 면적도 넓어서 경쟁이 좀 치열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팔린 거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공포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의 심리는 공포 심리입니다. 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땅을 얘기하면 아이 설마, 거기가 설마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이걸 보고 설마 했지만 사실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랜드 하얏트 호텔, 거기 주차장에 고급 주택을 지으려고 21년 11월에 2천억 원의 시행사가 땅을 샀어요. 이 땅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는 대형 건설사나 뭐 자산운용사 같은 곳에서 아주 관심을 많이 보였었는데 해당 시행사로 땅이 넘어간 거죠. 그런데 올해 2월 말부터 지금까지 6번 공매를 진행했는데
아직까지도 주인을 못 찾았습니다. 안 사요. 하얏트 호텔 주차장 부지거든요. 이걸 안 사는 거예요. 이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웃돈에 웃돈을 줘가면서 더 비싼 가격을 불러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요지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6번 유찰됐는데도 안 삽니다. 또 고급 주택이 즐비한 평창동, 네, 평창동입니다. 네,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는요, 3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사 중인 상태로 토지와 공사 중인 건물, 이게 같이 공매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반등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하락하는 중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요, 브릿지론의 이자라는 것이 이제 한 자릿수였습니다. 뭐 8%, 9% 그랬어요. 지금은 다 10%가 넘죠. 보통 대출을 이렇게 알선해주는 대행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주죠. 그러면 수수료까지 더한다면은 2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릿지론의 위기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위험한 시간은 지금부터라고 봐야 되는데, 작년 집값 하락은 제가 볼 때는 연습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땅값마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살 때 경쟁적으로 막 올려서 산 것처럼 내려갈 때는 경쟁적으로 안 사요. 제가 왜 작년의 집값 하락은 연습일 수 있고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21년 상반기부터 22년 상반기까지 사실 부동산이 호황기 때였어요. 그때 정말 미친 듯이 높은 가격에 땅을 매입하면서 브릿지론을 받았는데, 그런 사업장들이 이제부터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증권사, 캐피털사, 저축은행 이런 데 61개 회사의 브릿지론 대출 잔액이요 21조입니다. 또 26개 증권사 브릿지론 잔액은요 9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자, 그 중에 90%가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죠. 이 브릿지론은 보통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죠. 그런데 연장을 3번 이상 만기 연장을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위험관리 대상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만기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죠. 하반기에 부도나는 회사가 많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다시 거래가 늘어나다가 다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 신규 계약은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부도가 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와 지역에 불문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강남도요, 불패가 아니라 완패로 가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공매로 나오는 땅, 강남, 서초, 용산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부동산 가격은 지금 당분간 오를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땅값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표영호TV 영상 보시고 나서 구독 버튼 누르지 않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물 먹다가도 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리를 지킨다고 구독을 매일 누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매일 구독을 누르면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독은 한 번 누르시면 그냥 평생 회원이시기 때문에 한 번만 누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